팝컷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 화면이 지난 27강 썸네일을 만들었던 그 커트예요. 예전에는 데코레이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영상 전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프레임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제목만 올려놓습니다. 근데 뭐 썸네일을 좀 데코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스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느낌의 썸네일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드는 한 프레임을 선택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또 다른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를 커맨드 플러스 눌러서 좀 확대를 할게요. V를 눌러서 활성화를 꺼주시고, 여기를 바로 캡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거 아주 중요한 꿀팁인데요. Shift 커맨드 4 하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십자가로 바뀝니다. 관역처럼. 이 상태에서 좌상단 모서리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서 우하단 모서리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손을 떼시면 찰칵하면서 이 장면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인더를 여시면 좀 전에 캡처받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리센트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생성된 파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프로젝트에 임포트를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펑션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맨 끝으로 가요. 그러면은 요 임포트한 캡처받은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됐죠? 여기에서 제가 마스크 작업을 해서 꾸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로우 마스크죠.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클립에 넣습니다.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펜 툴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 모양을 마스크를 씌워서 따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여기서부터. 요 마스크 작업은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곡선 같은 경우는 곡선을 주는 요 핸들이 또 있는데 뭐 그거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저같이 포인트를 좀 촘촘하게 주면은 곡선의 느낌이 납니다. 점선이 많이 모이면 그게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펜 툴이 없어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상단에 가셔서 비율을 한 50%로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 바깥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찍어 나가시면 돼요. 다시 핏을 눌러주시고,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하게 찍고 싶으면 확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 그리고 요 사각형, 요 가운데 있는 요 허연 무례한 박스 있잖아요. 요게 범위예요. 그래서 얘를 내려주시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찍어 나가는 거죠. 요게 마스크 작업은 요거를 찍는 게 좀 번거로워요. 근데 요거를 찍는 순간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비게이션 박스로 가면 펜 툴이 또 손으로 바뀝니다. 그럼 손으로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첫 번째 프레임을 다시 찍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프레임 위치로 가야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표시가 동글뱅이 표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닫아줘야 마스크가 제대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핏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주변부를 빵꾸를 뚫었어요. 뚫고 제 모습만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좀 디테일하게 손을 봐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한 400% 정도로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최대한 허연 부분이 안 보이게 가급적이면 놓으시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점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옵션을 누르시고요. 이 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펜 툴로 또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를 찍어 주시면 이렇게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약간 곡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점을 하나씩 더 찍어 주시면 원형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더 찍어 주시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오시. 자, 이게 좀 지루한 작업이지만 여러분들 참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틈을 최대한 막아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곽선에 강조선을 한번 넣어 줄게요. 자, 첫 번째로 키보드에서 옵션을 누르시고 이 클립을 마우스로 잡으신 다음에 위로 올려서 카피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상단에 컬러 인스펙터 창에서 지금 컬러 세츄레이션 익스포저 있거든요. 익스포저가 노출이에요. 노출을 최대치로 올려줍니다. 아무 변화가 없죠. 자,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밑에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페더 값을 조금 줘보세요. 저는 한 20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이 외곽선을 따라서 하얀색 강조선이 테두리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 거를 제가 V를 눌러서 활성을 꺼줘 볼게요. 그러면 밑에 거가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왜냐면은 요 컬러 인스펙터에서 노출을 최대치로 올려줬기 때문에 그냥 허옇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V를 눌러서 위에 클립을 활성화 켜줍니다. 자, 배경에 색깔을 넣고 싶어요. 칙칙한 검은 배경 말고 좀 더 산뜻한 느낌의 색상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제가 저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컬러 배경은 제너레이터에서 맨 밑에 쪽에 두 번째 솔리드로 들어가셔서 요 컬러 박스들 중에서 까만색, 이게 커스텀입니다. 커스텀을 당겨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면서 뒤에 게 밀려요. 그렇죠? 자, 좀 벌어지니까 제가 커맨드 마이너스를 눌러볼게요. 얘 두 개를 요 위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얘를 색깔을 바꿔주면 이게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팝컷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걸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요. 안 올라갑니다, 이거. 따로 죽여도 안 올라가요. 프리미어에서는 이게 자유롭게 이게 올라가져요. 근데 팝컷은 지금 여기 약간 진한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메인 편집 라인이에요. 이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팝컷에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 올리고 위에 걸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올려줘야 돼요. 자, 커맨드 Z. 팝컷은 요 진한 라인이 메인 라인이라서 그 위에 있는 애들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묶여 있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 혼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묶여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얘랑 조금이라도 요 위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메인 스트림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지금 얹었습니다. 다시 커맨드 플러스를 눌러서 좀 키워볼게요. 그럼 밑에 요 칙칙한 블랙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컬러 백그라운드는 우상단에 컬러 인스펙터에서 가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너레이터에 있는 필터이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너레이터 인스펙터. 그러면 컬러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클릭하면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을 클릭하면 요 팔레트가 나와요. 컬러 팔레트에서 오렌지로 바꿔볼게요. 요거를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어요. 이게 전체 구도에서 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옵션 G. 옵션 G가 뭘까요? 옵션 G는 컴파운드 단축키입니다. 컴파운드 클립 네임. 요건 네임은 굳이 안 바꿀게요. 자, 요 두 개를 컴파운드로 묶으니까 하나의 클립으로 됐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사이즈를 스케일을 요 인스펙터 창에서 스케일을 줄이셔도 되고요. 그렇죠? 커맨드 Z. 더 간단한 방법은 요 재생창 좌하단에 트랜스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각형 틀이 생깁니다. 요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요 핸들을 잡으시면은 위치가 직관적으로 이동이 돼요. 한 요 정도 할게요. 그리고 돈을 누릅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쪽에다가 제목을 달고 요 위에다가 뭘 하나 또 집어넣을게요. 요 클립의 맨 앞선에다가 작업선을 갖다 놓고 컨트롤 T 자막을 하나 뽑아줍니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팝컷 스쿨 27 엔터 나만의 프로필 심벌 만들기. 자, 이렇게 썼어요. 일단 정렬을 제가 여기 있으니까는 이쪽 좌측 정렬로 해서 이쪽 공간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글자 창에서 글자들을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얼라이먼트에서 맨 왼쪽에 좌측 정렬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글자가 이렇게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나만의 프로필 심볼 만들기 여기를 좀 키우고 싶어요. 얘를 뭐 한 150 정도로. 그랬더니 이게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요거를 엔터를 치고 요거를 또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나만의 프로필 심볼 만들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필 심볼이니까 여기다가 제가 따옴표 2개를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글자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냐? 나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하나, 둘, 셋 정도. 그 다음에 만에다가 하나. 얘는 또 하나면 되네. 그리고 맨 위에 파커스쿨에다가 커서 찍고 하나, 둘, 셋. 얘는 또 3개고.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요 라인으로 정렬이 되죠. 그리고 요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나만의 프로필 만들기 여기를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고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있어요. 라인 스페이싱을 줄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폭이 줄어들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자막을 어떻게 넣어줄까요? 요 색깔을 좀 강조를 할게요. 프로필 심볼만 색깔을 강조를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페이스가 있어요. 페이스가 면이란 뜻입니다. 면의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아웃라인도 한번 넣어줄까요? 아웃라인은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쇼를 누르면 세부 항목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잘 안 보이시는데
디폴트로 빨간색 아웃라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흰색으로 넣어줄게요. 흰색으로 넣어주면 뭔가 조금 살짝 바뀌었죠. 근데 별로 티가 안 나요. 왜 그러냐? 이 width 아웃라인의 두께가 1.01에서 그래요. 얘를 키워주면, 자, 이런 식으로 외곽선이 두꺼워지면서 글자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자, 파커스쿨 27도 제가 한번 바꿔줄게요. 얘를 범위를 정해주고 페이스를 파란색으로, 27강은 프로필 심벌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요 선택된 걸 풀어주시고 작업선을 맨 앞에 놓습니다. 놓고 컨트롤 T를 해서 타이틀을 하나 더 뽑을게요. 뽑고 여기 위에다가 해서, 자, 21년차 영상 달인 고릴라 최감독,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필기체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체 느낌. N쪽에 가면 제가 설치해 놓은 나눔 브러쉬라고 있어요. 펜으로 갈까? 브러쉬가 더 낫겠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요거를 글자를 좀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줄 간격이 좀 폭이 넓은 것 같으니까 라인 스페이싱을 조금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컬러를 보자, 파란색으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글자에다가 글자랑 이 배경이랑 너무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인스펙터 창 맨 밑으로 가시면 드랍 섀도우가 있어요. 드랍 섀도우 클릭하면 지금 여기에만 지금 먹거든요. 그 이유는, 자, 글틀에 지금 여기만 범위가 선택되어져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커맨드 Z를 누르면 없어지죠. 그리고 얘가 하나도 선택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얘를 다 선택을 해야 효과가 전체적으로 먹습니다. 드롭 섀도우 하면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쇼를 눌러서 디테일을 한번 잡아줄게요. 자, 오페서티 투명도는 한 75%고 블러가 0이잖아요. 그림자니까 블러를 조금 주면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턴스가 5인데 요걸 좀 더 띄워주면, 그렇죠? 그리고 투명도를 조금 더 빼줄게요. 은은하게. 디스턴스가 10이면 너무 세구나. 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요렇게 해서 썸네일 디자인을 제가 그냥 뚝딱뚝딱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썸네일을 가지고 유튜브 내 채널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썸네일 디자인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다시 키보드에서 Shift 커맨드 4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또 관역 표시가 되죠. 그럼 좌상단 꼭대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우하단까지 쭉 내려줍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띄세요. 그러면 찰칵하고 사진 찍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이 부분이 캡처된 거예요. 자, 나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까 캡처한 거랑 지금 디자인 끝나서 캡처한 거랑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펑션 우측 화살표 눌러서 처음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커맨드 마이너스 눌러서 여기 V를 누를게요. 자, 이게 제가 처음에 올렸던 썸네일이에요. 요거를 제가 한번 이 캡처를 받아볼게요. Shift 커맨드 4 누르고 얘를 쫙 긁어서 캡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더블 클릭하면은
캡처받은 이미지예요. 유튜브에서 썸네일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용량입니다. 자, 이 사진을 클릭해서 U 버튼을 누르시고 Get Info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값이 나오는데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3.3메가입니다. 이러면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었지만 올라가지가 않아요. 2메가까지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용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줄이냐? 자, 다시 U 버튼 누르시고요. 오픈 위드 있거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 거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포토스케이프 X가 있어요.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맥에서 사진을 교통정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포토스케이프예요. 요거는 앱스토어에 가시면은 자, 여기서 서치해서 PHOTOSC 뜨죠. 여기 포토스케이프 X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포토스케이프 X 포토 에디터라고 있어요. 얘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무료니까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포토스케이프 X가 설치가 되면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U 버튼 눌러서 오픈 위드 할 때 여기 리스트에 뜹니다. 이게. 그래서 포토스케이프 X를 클릭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창이 뜨면 다시 U 버튼 눌러서 리사이즈, 파일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자, 제가 쭉 해보니까 3메가 좀 넘으면은 한 85% 정도로 줄이면은 얼추 2메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여기서 레티오해서 이 퍼센트를 줄여주고 OK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쪼르륵 하고 됐다 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리사이즈라고 해서 파일이 뜹니다. 그럼 얘를 다시 U 버튼에서 Get Info 하면 딱 2메가 나오죠. 요러면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죽이고 아까 썸네일을 작업을 한 요 파일 요거를 한번 볼게요. Get Info. 이거는 용량이 그렇게 안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변에 이렇게 데이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을 깠잖아요. 깠으니까 용량이 그렇게 안 클 거예요. U 버튼 클릭해서 Get Info 1.6메가죠. 이거는 그냥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터넷을 여시고 구글 들어가셔서 자,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내 채널로 들어가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거죠. 여기서 동영상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동영상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미리 보기 이미지 여기에다가 커스텀 이미지를 올리는데요. 맨 처음에는 여기가 빈칸으로 돼 있고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여기 우상단에 이렇게 옵션 창이 떠요. 얘를 클릭하시면 변경,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경을 클릭해 주세요. 새로 올릴 파일을 찾아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데스크탑에. 자, 리사이즈, 요거죠. 스크린샷. 요걸 해서 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저장. 그럼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은 채널 동영상으로 다시 나가시고요. 자,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썸네일 작업하는 방법.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마스크 응용법 3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